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한국보다 앞선다고 말하던 일본인들도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문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 일본인들도 더 이상 이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벌어져 버린 일본 영화계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와 더불어 기생충이나 넷플릭스에서 수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한국의 작품들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일본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기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2008년 굿바이라는 일본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후로 2018년 도둑가족이 후보로만 이름을 올린 게 다라며 현재 일본 영화의 세계적 입지를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나리와 기생충 등 한국의 감독과 배우들의 작품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다며 이제 한국 영화는 일본 영화 시장을 완전히 따라잡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1950년대부터 세계적인 영화상을 수상하며 영화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고 필리핀보다 못 사는 지구 최악의 후진국 중 하나였던 그 시절 말이죠. 하지만 불과 50년이 조금 지난 세월 만에 이런 한국이 일본 영화 산업을 추월하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인들은 지금과 같은 사태의 제일 큰 원인은 국가적인 지원 부족을 뽑았습니다. 한국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연간 약 400억 엔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영화 제작가 인재 육성,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련 지원이 단 20억 엔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였죠. 항상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일본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꼬집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같으면 한국 영화가 일본을 따라잡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주장했을 일본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에 비해 예술성과 배우, 그리고 스토리와 CG 기술 등 이미 20년이나 뒤처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연기력과 상상력의 저하, 그리고 배우들의 역부족한 재능 등이 제일 큰 이유이다 등 영화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에게 밀리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현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일본인들의 반응도 찾아볼 수는 있었지만 확실히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속해서 벌어지는 한국과 일본의 영화 산업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도 없고 예술성도 떨어지며 매일 나오는 배우들만 출연하는 것과 더불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한국에 비해 20년이나 늦어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과 차이나는 일본 영화 감독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많은 감독들은 재미없는 반일 영화만 찍고 있으며 오락 작품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이상 영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 돈을 내고 보고 싶은 영화도 없고 현재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영화는 옛날 영화뿐이다. 유감이지만 잠재적인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다. 연기 지도를 할 수 있는 좋은 연출가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영화는 배우 사무실이 아니라 좋은 연출가가 만들어내는 것인데 영화계가 TV로 이동하면서 이런 연출가마저 모두 사라졌다. 한국 배우들에 비해 일본 배우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박력 또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볼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이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연기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외모 부분에서도 한국의 배우들이 훨씬 더 시선을 사로잡고 있어. 거기에다가 연기까지 더 훌륭하니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아닌 한국 배우들을 찾고 있는 거지. 일본 영화는 분명 아직도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 단지 한국은 미국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영화를 만들고 있을 뿐이야. 이제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이 뛰어난 실적을 내고 있으면 한국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감독과 극작가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명작가, 배우들에게만 빠져 있으며 그러다 보니 영화 관련 종사자들의 층이 너무 얇다. 영화 가지고 자국을 비하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것은 나라를 불문하고 재밌다는 건 인정하고 싶다. 한국의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일본 영화보다 훨씬 더 재밌다는 뜻이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이러다가는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게 추월당하는 날이 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지금 외국인들의 선택은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는 건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다. 한국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배우들의 연기는 충분히 감정이 이입되어 있고 영화 제작 측면에서도 일본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 이미 한국 영화는 20년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영화를 만들고 있었고 그 시점에서도 일본과의 차이는 분명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커지고 있을 뿐이다. 관련 종사자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영화를 보기 전 먼저 드라마를 보면 알 수 있다. 배우층의 두께나 각본을 하나둘씩 한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일본 영화의 전성기는 이미 너무 지나버렸고 노년기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특히 영화감독협회의 회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사극이나 진정한 일본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아카데미 시상 작품이라고 재미있고 좋은 영화는 아니다.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것들이 존재했고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내국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만드는 것이고 한국은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 미국인 취향의 영화를 만들면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 굳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기보다는 한국이 뛰어난 실적을 내면 거기에 맞는 칭찬을 해주면 되는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일본의 영화 시장은 한국보다 훨씬 크다. 세계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잖아. 하지만 일본 음악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안주하고 살면 점점 내향적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20년, 30년 계속 지속된다면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건 인정할 게 없지만 영화만큼은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다. 사실 우리 모두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고 있지 않은가? 언제까지 1950년대 시상 이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야? 영화의 불모지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성장할 동안 일본인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야. 일본과 달리 한국은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을 하기 위해 영화를 만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배우들의 연기력이나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영화보다 몇 배는 재미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으로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영화 산업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